안녕하십니까. 앵커에서 근무하는 정철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앵커에서 데이터 관련 솔루션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개발 및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멀티모델 DB 구축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채울까 합니다. 그리고 DA샵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 멀티모델 DBMS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 소개를 드리면은 앵커는 국내 최고의 데이터 비즈니스 전문 기업으로 독자적인 데이터 컨설팅과 데이터 통합 관리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 데이터웨어라는 솔루션입니다. 자, 2020년 가트너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 중심의 스마트 공간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 중심과 스마트 공간이라는 이 두 개의 큰 그룹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트렌드는 AI, 머신러닝,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이 3대 기술에 의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3대 기술의 중심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트렌드의 중심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멀티모델 DB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오픈소스 DBMS의 도입,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의 이전, 그 다음에 MSA의 등장, 그리고 데이터의 저장 형태 및 시스템 간의 복잡한 연계 등 이러한 배경에서 멀티 DBMS의 구축 운영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오픈소스 DBMS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오픈소스 DBMS도 초기에는 RDB 형태에서 차근차근 하둡 기반과 NoSQL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결국 관련 비즈니스 여건에 의해서 발전해 온 것이죠. 자, 또 다른 변화의 요인으로서는 온 프리미스에서 클라우드로의 이전입니다. 클라우드 DB의 특징으로는 쉽게 생성할 수 있고 확장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관리형 DBMS라고 해서 별도의 백업 및 시스템 관리가 필요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기존 상용 DBMS와 오픈소스 DBMS 간의 어떤 그룹을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상용 DBMS들이 오픈소스 DBMS로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때 DB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은 어플리케이션을 재개발해야 하는 측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속성이 있다면 DB 마이그레이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시면은 구성을 보시면은 내부 데이터, 그리고 내부 프라이빗 클라우드, 외부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 외부 데이터, 이렇게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결국은 내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하고요. 이렇게 구성된 내부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외부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계가 돼서 결국은 또 외부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는 외부 데이터인 어떤 통신사, 트위터, 페이스북 등 데이터와 결합이 돼서 이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로서 모놀리식에서 MS로의 발전이 있습니다. MSA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에 활발하게 채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 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모놀리식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개의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형태라고 치면은 MSA에서는 서비스별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게 되고요. 자, 데이터 A는 오라클로 구성이 되고 이제 JPA 기술을 사용해서 서비스 A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B는 MySQL로 구성이 되고 이제 서비스 B로 구성이 되는데 이 둘 간의 서비스 간에는 REST API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API들은
결국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이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 전반의 일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객들의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고객 통합이나 분석 환경을 위해 데이터 레이크의 구성 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원천 데이터가 있는데 이 원천 데이터는 클라우드상의 아마존 S3 또는 애저 BLOB 스토리지 형태로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ODS 영역에서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필요한 데이터를 통해서 DW를 구축하고 이러한 DW 구축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NoSQL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oSQL 종류별 주요 DB를 보시면은 키밸류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레디스라든가 멤캐시드라는 어떤 키밸류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DB들은 키값과 밸류 값으로 해서 결정이 되며 각각의 키에 대해서 밸류를 저장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도큐멘트 형태의 몽고DB, 카우치베이스 이런 형태의 DB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문서 형식으로서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고요. 어떤 데이터 구조가 없이 어떠한 데이터든지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컬럼 베이스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카산드라와 HBase 이런 또는 최근에 빅테이블이라는 이런 형태들이 있고요. 자,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 기반의 네오4j라든가 오리엔트DB 형태의 DB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의 그래프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DB 유형, NoSQL 유형별 특징들을 몇 가지만 보시면은, 자, 레디스 같은 경우는 키 밸류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레디스는 메모리 기반으로서 이 메모리에다가 키값에 해당되는 밸류를 저장하는 구조고, 키값에 해당되는 값을 불러오거나 저장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단순하게 저장하고 하기 때문에 조회 속도가 빠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메모리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메모리에만 존재해서 디스크가 필요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오픈소스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는 단순하게 레디스 단순하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MySQL 5.6 이상에서는 플러그인 형태로도 제공되는 약간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몽고DB입니다. 몽고DB는 문서 모델 기반으로서 NoSQL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계형 DB처럼 데이터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마 구조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특징이 있고 스케일 아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범용 데이터베이스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징 때문에 CRUD 작업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카산드라입니다. 카산드라는 컬럼 베이스 DB로서 NoSQL이지만 어떤 스키마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연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손쉬운 데이터 접근, 그 다음에 로우 단위로 앱시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카산드라는 RDBMS와 비교했을 때 카산드라는 스키마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RDBMS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RDBMS의 데이터베이스는 카산드라의 키스페이스라고 불리고요. 테이블은 컬럼 패밀리, 프라이머리 키는 똑같이 프라이머리 키, 이런 형태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NoSQL의 종류 및 특징 네 번째로
그래프D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DB로는 네오포J라는 그래프DB가 있는데 그래프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래프DB로 노드라는 개념이 있고요. 관계라는 개념이 있고 여러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노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개념적으로 유일한 대상 DB에서 얘기하면은 하나의 로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의 노드는 관계를 가질 수 있고요. 어떤 속성 값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레이블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스키마에서 테이블과 유사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레이블을 가지는 노드는 동일한 집합으로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person이라고 북이 있는데 요것들이 이렇게 요게 합쳐서 하나의 레이블, 요게 하나의 레이블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관계는 노드 사이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이제 있는 관계고요. 속성은 노드의 네임 또는 나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프로퍼티 형태로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노드들은 이런 프로퍼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그래프 데이터 모델을 보시면은 이제 박지성, 기성용, 이청용, 규리, 차돌이 이런 식이 있는데 친구 사이, 친구 사이, 친구 사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DB에서는 사이퍼라는 쿼리 언어를 사용해서 조회를 하고 있는데요. 매치해서 박지성과 친구인데 1, 2단계에 있는 친구를 찾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본인을 빼고 찾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박지성의 친구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멀티모델 DB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격리된 데이터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기업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도 있지만 그 각각의 데이터들이 사일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격리된 데이터의 연결이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다른 부서, CRM 부서, 영업부서, 마케팅, 제품 개발, 재무, 그 다음에 다른 제품 라인 또는 다양한 플랫폼, 데이터 웨어하우스, 노에스큐엘 시스템, 데이터 레이크, 그 다음에 다양한 위치들, 클라우드 또는 IoT 데이터, 모바일 데이터 또는 다양한 형식들, 파일도 있을 수 있고요. 엑셀 파일도 있을 수 있고요. DBMS도 있을 수 있고. 예.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연결을 할 수 있는 연결을 하기 위해서 멀티모델 구축을 자, 이렇게 격리된 데이터를 연결을 위해서 각각의 데이터는 각각의 DBMS로 구성이 되면서 이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프DB와 RDMS의 혼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몬산토라는 농업생명과학 분야의 다국적 기업에서는 유전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오라클 엑사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엑사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쿼리와 프로시저,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종자에 대한 유전체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최근에는 이제 네오포J라는 그 노에스큐엘 DB의 일종인 그래프DB로 대체하면서 그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카프카를 통해서 네오포J로 옮긴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필요한 계산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레디스와 MySQL의 혼합형 DBMS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MySQL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한 RDBMS 솔루션입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증가를 MySQL의 샤딩만으로는 트랜잭션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캐시 서버로서 레디스를 함으로써 그 MySQL 성능을 극적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의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관점에서는 주요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과 오픈DB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차원입니다. 자, 기존에 오라클 DB가 있었는데 이제 시스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을
이제 오픈DB를 통해서 확장하는 형태, 또는 기존에 있는 DB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 특성에 맞는 뭐 하드비라든가 대용량 처리를 위한 하드비라든가 하이브, 임팔라 이런 형태로 해서 구성한 형태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실 수 있는, 구성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멀티모델 DB 관리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기반 관리에 의해서 크게 먼저 데이터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 데이터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에 의해서 조직이 구성이 돼야 되고, 이 조직에 의해서 목표로 하는 전략, 그리고 지침들, 그리고 방법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현행화 및 자산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 컨텐츠를 데이터 모델도 관리해야 되고 표준도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운영 정보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컨텐츠를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반 시스템이 먼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기반 시스템으로서는 데이터 모델링 도구,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흐름, 데이터 품질, 영향도, 이런 데이터 운영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어떤 기반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멀티모델 DBMS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RDB 관점의 데이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데이터 NoSQL과 BDP 영역의 추가 영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터 표준도 기존의 데이터 표준은 RDB 관점의 표준이었다면 비관계형 데이터에 대한 요소들도 표준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도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모델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는 민감 정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를 이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웨어라고 하는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시면은 각각의 데이터 모델링, 메타 관리, 품질 이런 관점에서 엔드-투-엔드 솔루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델, 그 다음에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DB 구조들, 그 다음에 그 DB를 사용하고 있는 실제 뷰들,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아키텍처로 구성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어떤 표준을 바꾼다든가 컬럼명을 바꾼다든가 했을 때 어떤 영향도가 있는지를 이제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표준 사전 구축을 통한 전사 활용 체계 마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준 용어를 보시면은 매출일자라는 논리명이 있습니다. 컬럼명으로는 세일 DT라고 해서 되어 있고요. 타입과 길이는 가변 문자열 8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각각의 DBMS별로 다른 물리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서 오라클은 바차2, 빅쿼리는 스트링, 그 다음에 카산드라는 텍스트 형태로 구성을 할 경우에 매출일자에 대한 논리명에 대해서 각각의 시스템별로 어떤 표준화에 의해서 물리명, 타입 길이는 DB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지만 논리명, 물리명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이름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표준 사전 정보의 모델 활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표준 사전은 이제 모델링 시에 실시간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속성과 이제 표준 용어를 갭을 분석한다던가 동기화를 통해서 컬럼명, 타입, 길이들을 자동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준 정보의 모델 활용 절차 중에서는 또 인텔리센스 방식을 이용해서 모델링 하실 때 속성명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초성 검색을 통해서 속성명을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일부 단어만 가지고도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속성을 입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그 속성
용어 목록을 통해서 용어 목록에서 드래그를 통해서 이제 모델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멀티모델 DBMS 설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자, 멀티모델 DBMS라고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여러 DB에 매핑되는 형태에 대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사용하고 있는 DB는 오라클, MySQL, 하이브, 빅쿼리 이렇게 4개의 DB를 정의할 수 있고요. 이렇게 4개의 DB를 정의됐으면 이 DB들이 각각 다른 DB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DB들이 각각 이제 하나의 모델 영역에서 모델링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예제인데요. 이제 논리 모델에 대해서 물리 오라클, 물리 빅쿼리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이라는 엔터티는 고객번호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상품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 주문 상품이 오라클 테이블로 가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데이터 타입이 바차2 형태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테이블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빅쿼리에서는 이제 스트링 형태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델링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고요. 그 데이터 3법은 데이터에 대해서 복제 시 그 데이터에 복제되는 부분들을 다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용어 사전 관리 관점에서부터 해당 용어가 주민등록번호일 경우에 이거는 개인정보다, 그리고 암호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것들은 모델링을 하실 때, 이렇게 모델링 작업하실 때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거는 이제 암호화 대상이고 이제 개인정보다,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하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데이터는 어떤 SQL 툴에 전달이 돼서 마스킹 대상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각 DB 데이터를 조회할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리모트 SQL이라는 툴을 통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회를 하실 때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마스킹 또는 전체 마스킹 또는 암호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델링 단계 업무 연계 정보 추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엔터티가 다른 엔터티로 이제 참조되는 경우에 어떻게 참조되는지에 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하나의 엔터티를 여러 다른 DB에서 참조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 이 엔터티가 다른 엔터티에서 참조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것들을 서로 추적할 수 있는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NoSQL의 실제 몽고DB 모델링한 NoSQL의 몽고DB에 대한 실제 모델링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이슨 데이터는 제이슨 데이터를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이런 오른쪽 화면 같은 ERD를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멀티모델 DBMS 구축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이런 멀티모델 DB 구축 시 고려사항으로는 먼저 어떤 DBMS를 선택할지, 사용 목적에 맞는 DB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픈 DBMS 선택 시 전체적인 운영 관점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MSA를 구성할 건지 모놀리틱 형태로 구성할 건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연계 방안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능 최적화에 대한 캐시 및 데이터 연결 구성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조회를 위한 관리 도구는 있는지, 관리 방안은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구조 확장 시 구조 확장이 용이하신지, 그리고 최근에 온프레미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